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뉴 페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는 자기가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JC 여행사 김영라입니다. 만나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입니다. 조이너스 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마일리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크레딧 카드만 써도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근데 흔히 하는 말로 마일리지를 가장 가성비 높게 쓰는 거는 항공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일리지 이제 여러 가지 체이스뱅크나 US뱅크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그 대한항공하고는 US 비자라고 예. US뱅크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내가 돈을 쓰면 그게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에 적립이 됩니다. 그 카드로 대한항공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더블 마일리지를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US뱅크 비자 카드로 2,000불짜리 티켓을 사게 되면 거기에 4,000마일의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크레딧 카드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 마일리지가 쌓인 게 보이잖아요. US뱅크 비자 카드를 만드실 때 거기에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번호를 넣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번호를 넣게 되면 사용해서 얻은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적립이 됩니다. 대한항공은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체이스 카드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해서 티켓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US뱅크하고 좀 다른 게, 체이스뱅크에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거 자체를 대한항공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 계약이 종료가 된 지가 몇 년이 지났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꼭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적립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두 번째는 내가 비행기표를 사서 거기다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번호를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탑승한 만큼의 그 운항 마일리지를 받아요. 그게 진짜 마일리지지. 그쵸, 사실.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등급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모닝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프리미엄 모닝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밀리언 마일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일리지는 탑승 마일리지 기준이에요. 그럼 그거는 돈 주고 산 티켓만 해당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무료 항공권을 받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을 못 받고요. 그 대신에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내가 일반석을 돈을 내고 사고, 그리고 그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일반석 돈을 내고, 그거는 유료, 그쵸. 그러니까 내가 퍼체이스를 한 티켓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받되, 비즈니스 클래스의 마일리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반석에 해당되는 마일리지, 탑승 마일리지를 받는 부분적으로 거예요. 들어가는 거네, 그죠? 전체적인 게 아니고. 아니죠. 전체가 들어가지만 내가 탑승했을 때 비즈니스를 탄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계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마일리지를 받으신다는 거죠. 하여튼 자, 마일리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가 사실은 이 우리 동포들은 어떠냐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마일리지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한국에 갈 때 쓰게 되는데, 지금 이제 체이스 뱅크 카드는 더 이상 쓰지 못하고 US 뱅크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비자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US 뱅크 비자 카드를. 만약에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싶으면 지금 현재는 그게 가능한 카드가 US 뱅크 카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체이스 뱅크에 마일리지가 있으면 대한항공 사실 수 있어요. 스카이패스라는 대한항공 카드로 일반석의 무료 항공권을 사실 때는 좌석에 상관없이 10만 마일만 내면 일반석의 왕복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어요. 좌석이 있으면. 하지만 체이스로는, 만약에 체이스 카드에 있는 마일리지로는 그 체이스 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은 마일리지로 구입하는 그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현재 나오는 그 그러니까 가격, 예를 들면 2,000불이다. 그러면 2,000불만큼의 금액을 그 포인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7만 마일이 아니고요. 훨씬 많아요. 실질적으로 2,000불이면 1불당 1마일로 계산을 했을 때는 20만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적립이냐, 마일리지 적립이냐가 맞습니다. 다르네. 네, 틀려요. 예, 그래서 델타 항공은 뭐 예를 들면 국내선 항공이 뭐 LA 다녀오는데 500불이다. 그러면 5만 포인트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US 뱅크 비자 카드보다 체이스 뱅크로 하는 게 마일리지를 훨씬 더 많이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 포인트가 그렇죠. 네.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이 항공권으로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다 그러는 게 사실은 거기 축적된 마일리지 포인트 이거를 쓰는 게 가장 비싼 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맞아요. 그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있는 어. 마일리지로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고요. 지금 내가 이 표를 여기다가 이제 해놨어요. 보면은 북미 유럽 저기에 지금 네. 이거는 평수기와 성수기가 구분이 돼 있잖아. 그죠? 무료 항공권을 받는 그렇지. 건데 예. 일반석에 35,000 마일이 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헷갈리는 게 그거야. 편도냐 왕복이냐? 저게 35,000 마일만 있으면 간다 막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는데 방금 7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7만이라고 하는 게 왕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평수기에 35,000은 편도 기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왕복에 105,000을 말씀드렸던 게 저게 성수기 성수기 때 기준인 52,500 곱하기 2를 하시면 105,000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프리스티지석이 지금 62,500이라고 네. 평수기에 돼 있고 성수기가 92,500 돼 있는데 네. 그러면 62,500 곱하기 2를 해서 실제로는 125,000이 평수기에 필요하고 네. 무료 성수기에는 항공권에 대한 얘기예요. 저거는. 네. 185,000인데 내가 지금 살짝 1등석을 봐봐. 1등석하고 프레스티지석이 보통 티켓을 사면 가격이 얼마나 차 있어요? 프리스티지가 요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 7,000불대에서 뭐 많게는 17,000불까지 요금이 나옵니다. 같은 좌석인데 그렇죠. 아니 프레스티지석이 무슨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죠. 네. 자리는 같은데 가격이 그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황에 만불이나 따라서. 차이가. 상황에 따라서. 네, 가격이 아까 내일 가는 거 틀리고요. 바로 뭐 하고 이러면 그럼 급하면 17,000불 내고 가야 되는 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항공 그 요금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지 않은 분한테 설명드리긴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일단 마일리지로만 보겠어. 예. 그러면은 우리가 북미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애틀란타 아메리카. 그다음에 네, 미국 내 미국 내 전체? 네. 그럼 LA도 똑같다고? 지금 현재는 똑같아요. 자, 마일리지가 보통 우리가 성수기에 많이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방학을 하면 그때 한국을 많이 가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성수기는 5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출발 여기 여름 방학 시즌인 네. 거지. 여기에 노선별 성수기 기간을 보시면 이거는 일반 티켓을 사는 성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국제선 미주 출발로 나오는데 거기 2023년, 24년이 다른데 이게 이제 출발 날짜예요. 그 미주 출발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는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12일에서 14일 그리고 18일에서 7월 1일은 성수기라고. 저건 뭐냐고. 왜 저기에 15, 16, 17은 빠졌냐고. 원래 시즌이 18일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12에서 14일 추가된 건가 추가된 봐. 거죠. 왜? 몰라요. 이제 돌아오는 거는 성수기가 그럼 다를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갈 때는 성수기지만 올 때는 비수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두 금액이 필요 따로 마일리지가 따로따로 따로 해서 따로. 그래서 저기가 그래서 편도로 편도로 나온 거예요. 나오는구나. 네네네. 최근에 어떤 분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이 예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좌석이 없대. 그래서 그게 왜 아니 일부러 이것들이 나를 골탕 먹이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골탕을 먹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게 무료 항공권을 얻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석을 사서 본인의 업그레이드. 마일리지를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사서 마일리지를 사용을 해서 1등석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비즈니스 클래스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는 저희한테 문의했을 때 자리가 없어요. 그거는
업그레이드 좌석이 그 전체 비즈니스석이 다 오픈이 돼 있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좌석은 제한이 돼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 예를 들면 배정이 된 게 뭐 5석이다. 한 비행기에 5석이다. 아니면 뭐 한 비행기에 3석이다. 아니면 10석이다. 이렇게 제한을 줬을 때 그게 부킹이 다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좌석은 없는 거예요. 일반석으로 내가 항공권을 구입을 하지만 그 일반석으로 구입하는 항공권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죠. 요금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어서 미리 사는 사람이 더 이제 저렴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석 항공권을 사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항공권은 가격 자체가 높아요. 엄청 비싸. 비싸요. 델타하고 대한항공하고는 굉장히 이거 이제 다르죠. 달라요.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대한항공은 좌석을 이제 제한을 해놓고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석 항공권에 무료 항공권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델타 항공은 비행기표를 사서 날짜마다 그 부킹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무료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항공처럼 7만 마일이면 비수기 때 무료 항공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델타는. 그 손님들이 항상 물어보죠. 이거 무료 항공권 얼마에 되냐? 아니면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몇 마일을 더 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그때그때마다 좌석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날은 뭐 조금만 내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어느 날은 더 많이 내야 되고 공식이 그거는 없다는 게 문제다.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거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이게 없어지는 마일리지가 마일리지가 점점 없어져. 마일리지가 아주 오래 전에 쌓였던 걸 제외하고 코비드 전에 몇 년 전부터 유효 기간이 생겼어요. 마일리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마일리지 본인이 그 로그인을 하시면 거기에 로그인 페이지에 가면 마일리지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현황에 가면 거기에서 그 언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래서 써야 써야 되는 돼. 거예요. 네, 그 유효 기간 자체는 그 이날까지 트래블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날까지 제가 티켓팅. 티켓팅을 해서 마일리지를 사용을 하면 돼요. 이거 마일리지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뭐 보시면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내품도 살 수 있고요. 면세품? 네, 아니 그 대한항공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 이렇게 굿? 네, 굿. 굿즈? 그런 것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짐 추가 비용이 있죠. 1인당 그 체크인 붙이는 수화물로 붙일 수 있는 게 2개예요. 짐이 많다 그래서 3개가 되면 그 엑스트라 백에 대해서 200불의 수수료가 붙는데 그것도 마일리지로 지불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여행할 일 없고 그리고 마일리지는 없어진다 그러면 다른 데다 이용을 하셔도 돼요. 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가족 그거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놔서 네. 가족 거를 내가 쓰거나 내 거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네. 빨리빨리 이용해서 어떻게 써버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가족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해요. 마일리지를 줄 수 있어요. 몰랐어요. 아무한테나? 네, 줄 수 있어요. 내 마일리지로 다른 사람의 항공권을 사줄 수 있어요. 델타. 헐.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래서 마일리지를 굉장히 많이 모으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으시는데 어. 문제는 사용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베일리빌리티가 되냐 좌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체이스는 포인트로 적립이 되고 US뱅크는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는데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는 거니까 많은 포인트가 필요해서 바로 살 수 있는데 마일리지를 적립한 거는 어베일리빌리티가 항상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손님들이 많이 불만을 느끼시는 게 내가 정말 필요한 성수기 때 없다는 거죠. 좌석이.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델타나 비교를 했을 때 그 마일리지로 무료 항공권 자체는 대한항공 굉장히 마일이 낮다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델타에 가서 무료 항공권을 저 날짜에 보시면 아마 몇십만 마일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델타 항공은 가격하고 대비해서 필요 마일리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좌석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델타도 좌석이 많이 비는 비수기에는 마일리지가 적게 책정이 되고요. 마일리지가 많이 필요한 성수기 때는 마일리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리즈너블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로 봤을 때 마일리지를 가장 가성비가 높게 쓰는 방법은 1등석까지는 아니래도 비즈니스석을 비수기 때 왕복을 갔다 오면 내 마일리지를 가장 맥시마이즈해서 쓸 수 있다. 자, 마일리지로 전체를 해서 비즈니스석을 사는 것과 승급을 해서 사는 것과 좌석의 그 숫자가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무료 항공권을 받는 좌석하고 그리고 일반석을 사서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하는 거하고는 부킹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 또 그런 게 이거는 모닝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그걸 쓰잖아. 그 라운지? 네. 라운지를 쓰잖아요. 네. 그거를 마일리지로 그냥 쓸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일리지로 쓸 수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아틀란타 공항은 델타 라운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한항공 라운지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일리지로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라운지를 많이들 원하시죠. 이용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근데 사실 공항에 가면 언니 라운지에 앉아 있으면 되게 릴렉스 하잖아. 캐시앤 마일리지라 그랬나? 그러니까 개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마일리지가 7만 마일이 이제 무료 항공권이 필요한데 내가 7만이 없어요. 가족을 다 합쳐도 만약에 6만 마일밖에 없다. 그러면 내 마일리지를 쓰고 나머지 10,000마일에 대한 거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마일리지 사용 가치는 시즌, 수요, 노선 예약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여 실제 구매 시점에 결정됩니다. 마일리지 열심히 모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가장 가성비 높은 항공권을 구입하시는 걸 사실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특별히 비수기 때 한국을 방문하는 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가실 때 아주 알뜰하게 이용하셨으면 하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많은 지식을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존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